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오늘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저희가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업사이클 리서치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침 오전장 개장 직후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상승폭을 반납했고요. 양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양도세 기준을 굳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새로운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국회 의견에 맡기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증권, 지주사 종목들 중심으로 세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장 들면서 약간의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구간을 좀 매수 기회로 봐도 될지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섹터이긴 하잖아요. 일단은 당연히 조정시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증시 자체가 사실은 조정시 매수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아까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회견 할 때는 그 주제로 얘기를 할 때는 약간 이제 국회에 맡기는 듯한 발언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야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거기 그 얘기를 하다가 양도세 같은 경우 대주주 요건 같은 경우는 그냥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부분들도 나는 인정한다. 그래서 이건 해도 되겠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부분은 나는 조금 내 생각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주가가 오히려 또 주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주주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끝났다라 보고 있고 증시는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장중에 갱신을 했고 또 종가상으로도 더 이어지고 저는 연말까지 충분히 3,500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주 당연히 증시가 오르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금융지주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지주사 역시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도 그렇고 증권 지주사는 이렇게 조정이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오늘도 조선주들, 특히나 조선기자재는 정말 그야말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주들이 조금 쉬어가니까 이 아랫단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키맞추기 장세로 연일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4분기 MRO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이다. 미국 시장 본격화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3만 원대로 올려잡았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네. 삼성중공업은 여기서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선주 전반적으로 지금 이 밸류에이션 좀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하지만 또 시장이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네. 수급이 또 쏠려 있긴 해요. 일단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지 않았고 이제 구체화가 좀 되는 단계.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주라든가 발주가 재차 좀 증가되면서 수주 성과 그리고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은 전혀 아직도 주가에 좀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 빅3 안에서 특히나 삼성중공업의 증시 수급 탄력도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그리고 더 늦게 좀 반영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아이러니하게도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게 된 배경이 미국에서 이 MRO 관련된 이 전략적 사업 제휴를 좀 체결하고 난 이후에 해당 데서는 LNG 선박이 좀 집중되고 있던 이 사업의 가치가 MRO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을 좀 반영시키면서 급등을 했고 오늘도 52주 신고가의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거나 인프라 투자 관점에서에 대한 현실화가 이루어지는 구간이라면 저는 가치 반영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임단협에 관련된 고정비 부분이 영업이익의 어떤 감소 요인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3분기의 어떤 실적 추정치가 하향된 점, 다만 이제 4분기에는 수주 모멘텀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부각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상으로 보면 3분기 실적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3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일부 좀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유연하게 좀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지만 중장기 관점에 대한 어떤 삼성중공업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아직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또 추가 상승 랠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중소조선사, 그러니까 영세조선소도 이 도크와 야드를 빌려서 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야드 임차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또 낙수 효과가 다양하게 퍼지면서 기자재 흐름들 굉장히 좋은데 유창희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앞서서도 저희가 키 맞추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자재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었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선주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좋게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올라온 다음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정부가 뭐 야드 좀 빌려줄 수 있다 뭐 하면서 또 관련된 기업이 움직였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빌려준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실질적으로는 그 현대 그리고 하나 그리고 최근에 삼성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련해서 이제 움직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위치인 것이지 여기서 더 간다라고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는 일단 좀 변동성에 유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수익이 좀 나고 있다면 일부 챙겨보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오늘 시장에서 강한 SOFC, 또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쪽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연료전지 SOFC가 정말 그야말로 급등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SMR 대신에 이 SOFC 연료전지를 쓰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관련 종목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미증시에서 블룸에너지가 또 상승했었고요. 또 국내 관련 종목들 여전히 퓨얼셀 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특히나 두산 퓨얼셀이 하반기부터 SFC 양산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지금 두산 퓨얼셀 흐름이 되게 좋아요. 15%대 급등하면서 지금도 상승 탄력이 죽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영민한투자에서도 신규 편입 종목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이 SOFC 봐야 될까요? 일단 실적의 기대 요인들 관점에서는 뭐 SMR 프로젝트가 아직은 상용화 시점까지에 대한 괴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뭐 ESS라든가 SOFC에 대한 도입들 이 부분은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가 좀 맞물리면서 투자 기조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30년도에 대한 전력 수급 문제가 미국 안에서도 좀 현재 큰 화두가 좀 되고 있다는 점. 평균적으로 뭐 한 3일에서 4일 정도에 대한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조들은 뭐 사실상 원전이 도입되고 이 부분에 대한 이 정책 확장성들은 어느 정도 좀 예고가 되고 현재 좀 진행 단계에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좀 병행해서 좀 봐야 되겠지만 시기상으로는 ESS라든가 이 수소 연료전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확장성들은 어느 정도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에 좀 적용되고 있는 SOFC의 경우에는 두 가지 원료를 좀 씁니다. 첫 번째가 수소고 두 번째는 천연가스인데 수소의 경우에는 개발에 관련된 난제 효과, 기술에 관련된 상용화가 좀 다소 좀 늦어진 점을 좀 감안해 보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SOFC의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주 원료로 하고 이를 좀 기반으로 해서 현재 인프라가 좀 구축되고 있다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 같이 뭐 점진적인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점유 확대가 이뤄진 시점이 저는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단순한 어떤 기대 요인들보다 그 이전에도 수급의 연속성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은 역시나 수소업황에 관련된 어떤 괴리율들이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앞으로 단순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현실화 관점 그리고 점유율의 어떤 확대 관점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ESS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력 수요 증가에 ESS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받으면서 이 테슬라가 내년쯤 ESS용 배터리 메가팩을 출시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도 ESS용 배터리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총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ESS 이야기 할 때마다 한중 NCS를 특징주로 꼽아주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분위기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ESS 관련주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특징주가 있다면 뭐 한중 NCS도 좋고요. 좀 언급을 해주실게요. 네, 일단 메가팩3에 관련된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ESS, 특히나 뭐 배터리셀 3사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그렇게 크게 좀 반영되지 못했고 한중 NCS도 마찬가지로 뭐 기대 요인들을 좀 반영시키지 못했는데
일단 메가팩스리 관련 공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좀 언급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휴스턴 공장에서 2026년도 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한다. 2026년도 초가 아니라 2026년도 4분기라는 셈이죠. 그리고 최근 7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에 관련된 수주 계약, 전체 한 6조 원 규모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전체 50기가와트시, 그리고 테슬라의 메가팩 3에 관련된 양산 규모도 연간 50기가와트시라는 규모를 좀 감안해 보면 가장 큰 수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양에 관련된 모멘텀을 점진적으로 좀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실적이 좀 반영되고 있는 시점의 차이가 약 1년 정도 좀 남아있다는 점에 대한 괴리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관점에 대한 성장 요인들, 그리고 실적으로 좀 연계될 수 있는 성과 관점에서는 좀 충분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공급 계약에서 언급됐던 부분들이 최장 3년의 계약이 아니라 6년까지 확장된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향후의 어떤 ESS 부분에 대한 성과를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LG 엔솔도 특징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AI 밸류체인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AI 인프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오라클 급등으로 AI 버블론에 대한 그 의심이 좀 말끔하게 사라진 것 같은데요. 간밤 미증시에서도 반도체와 전력 기업들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국내 반도체 전력들 어제 워낙 또 달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이 구간을 오히려 비중 확대로 기회 삼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증권가에서도 지금 AI 인프라 확대에 따라서 반도체랑 전력 설비주들 봐야 된다, 탑픽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해 봐야 될까요? 1순위는 반도체죠. 네, 왜냐면 아시다시피 하이닉스가 아마 오늘까지 합치면 외국인 최근 한 2, 3주 정도 순매수가 거의 한 2조가 넘을 겁니다. 2조 가까이 될 것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도 역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례적으로 삼성, 하이닉스 동시에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주에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오히려 빠졌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 매출을 일정 부분 가져오고 있다. 막 이러면서 오히려 엔비디아가 빠지고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어저께 오라클 실적 발표하고 나서 두 기업 모두 급등을 했어요.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결국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더 힘을 낼 수가 있고 소부장 관련해서도 충분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변압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실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소프트웨어도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근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애초에 계획했던 이 100조 원에서 50조 원을 더해서 150조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AI 분야에만 무려 30조 원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AI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최근에 AI 하드웨어, 반도체 변압기가 또 주목을 받았으니까 이에 따른 넥스트는 좀 AI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눈을 좀 돌려보는 전략은 어떨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 하드웨어 쪽을 조금 더 봐야 될 때일까요? 네. 우선 이 150조 규모죠. 성장펀드에 관련된 어떤 조성 부분들이 AI 소프트웨어의 어떤 수급에는 아직까지 크게 좀 영향을 좀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수급이 대형주에 좀 더 집중되고 있고 반도체라든가 조선 이런 특정 섹터에 좀 집중이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AI 관련된 어떤 모멘텀들이 좀 더 반감되는 효과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일정상을 좀 보면 CES 2025를 앞두면서 AI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여기 관련된 내러티브가 부각이 되면서 단기적인 수급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일단 정책의 기대감들이 그 이전에 좀 상당히 좀 반영을 했었고 지금 소버린 AI 정책은 앞으로 추진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좀 시작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국가대표 AI 관련된 육성 정책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AI 인프라의 실질적인 좀 수혜가 좀 될 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점진적으로 AI 소프트웨어의 어떤 특화 기술 관점에 대한 확장성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인 어떤 수급 완화들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 우리가 단순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만 좀 종목을 좀 보기에는 아직까지 실적이라든가 특화된 어떤 AI 기술에 관련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투자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원인이 좀 되지 않았나.
다만 뭐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는 최근에 수급 정책을 좀 받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뭐 기관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좀 살아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성과들은 단발성보다는 중장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AI 정책들의 확장성들은 재차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식품 관련주, 그중에서 라면주들이 지금 그야말로 달리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고 마지막으로 인바운드 쪽까지 짧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양식품이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권가의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삼양식품 현재 5%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무려 162만 7천 원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뒤를 이어서 농심이 최근에 또 캐대헌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그 캐대헌에 나온 캐릭터를 그 신라면, 그 라면 봉지에다가 입힌 그 협업 이력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요. 농심은 무려 지금 16%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지금 한 증권사에서는 삼양식품 3분기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놨고요. 또 캐대헌에서 라면을 먹는 장면이 네. 또 주목받으면서 저도 그 장면 보니까 라면이 좀 먹고 싶더라고요. 지금 삼양식품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농심 신라면? 저희 때는 그 광고가 딱 네. 기억이 남거든요. 농심 쪽이 조금 더 유효할까요? 뭐 사실은 이제 캐대헌 효과만 본다라면 아무래도 농심 쪽이 조금은 더 주가 반응을 보여줄 수 있겠죠. 최근 한 달을 본다고 하더라도 농심 어찌됐든 이제 36만 원에서 지금 47만 원까지 올라온 것이고 뭐 충분히 또 이제 날씨가 요즘 많이 선선해졌잖아요. 또 이제 맞아요. 국물 라면이 또 이제 인기를 끌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강점 이 시장은 삼양식품이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이 그 불닭볶음면에 대한 어떤 수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이 매출 영업이익 성장세가 거의 매년 7, 80%씩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고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삼양식품 200만 원도 가능하다 올해 안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1순위는 지금 삼양식품이고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 그럼 농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저는 뭐 그 지난 그 작년의 고점대가 55만 원, 60만 원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준다고 하면 또 접근 가능한 기업이다. 그리고 이 두 기업 모두 그 뭐라 그럴까요? 유통 물량이 얼마 없습니다. 한마디로 품절주기 때문에 한번 분위기 타면 계속 간다라고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은 200만 원 앞자리가 또 한 번 1에서 2로 바뀌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품절주인 만큼 농심과 삼양식품주들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인바운드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가 오전부터 또 강한 시세가 나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책,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 모멘텀을 업고 또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성형 관광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내년에 종료하기로 한 외국인 환자 미용 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네. 그 소식에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가 장중에 15%대까지 급등했고요. 현재도 한 12%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업종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국경절도 이제 남아 있어요. 네, 일단 텍스 리펀 관련 종목들이 실질적인 어떤 이 거래 규모가 좀 늘어나게 된다면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중소형주 안에서는 뭐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강세가 어느 정도 좀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질적인 어떤 낙수 효과들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최근 우리가 상반기 실적 기조를 보면 아웃바운드 수요보다는 인바운드 수요에 관련된 유입률 때문에 수출 성장이 좀 제한적인 국내 어떤 내수 시장의 어떤 성장성을 좀 기록했던 뭐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도 인바운드 수요에 의한 오히려 이 분기별로 성장을 좀 지속했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는 확대 요인 관점에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겠고 9월달 경우에는 이 중국인 비자 면제가 좀 본격화되는 구간 그리고 10월의 경우에는 국경절 특수와 좀 맞물리면서 장기간 좀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이 증가한다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2분기보다 3분기의 실적 기대 요인들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오히려 좀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부과돼서 보면 점진적으로는 뭐 호텔, 뭐 카지노, 뭐 화장품주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심 있게 좀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주목해보자라고 코멘트 주셨는데 오늘도 탑픽주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변영희 대표님한테 오늘 탑픽주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저는 LNC 바이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투자 경고 종목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제한된 모습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연속성 관점에서 시장의 반응은 단순한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넘어서 제2의 이 파마 리서치와 같은 수급을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인체 조직 기반의 이 피부 이식제를 좀 전문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치료용 목적에서 뭐 수술 환자라든가 화상 환자들에게 좀 적용하는 진피를 좀 이식하는 그런 이식제라고 좀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성형 쪽에 대한 어떤 시장 파이가 좀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 시장 점유 1위를 좀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출시됐던 스킨 부스터 제품이죠. 엘라비의 리투에 관련된 개발 성과들이 잠재적인 어떤 성장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로 57,500원, 손절가 41,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리투어로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으면서 급등 이후에 그 시세가 죽지 않고 있는 LNC 바이오를 오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어떤 기업 오늘 준비하셨을까요? 네, LS 마린 솔루션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뭐 어저께 이제 유럽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투자를 850조 규모로 하겠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어떤 LS 마린 솔루션 최대 수혜 기업이죠. 특히 이 해안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초과 케이블을 까는 것이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는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도 해저 케이블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저는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최근에 변압기라든지 전력 케이블 올라올 때 못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3만 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22,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2주 정도 바닥 그 저점을 다진 것이 22,5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LS 마린 솔루션이었습니다. 수조 잔고가 작년 매출의 5배가 넘었다는 그런 뉴스 기사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LNC 바이오와 LS 마린 솔루션 오늘의 탑픽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